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으로 박명규 박사님, 저는 MBC PD고 MBC TV PD고 법학 박사고 또 5.18 역사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항상 나오셔가지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 세상의 이 위선과 가식을 공격하시는데, 어제 이제 이 성경적 장수법을 이 문가리에게 이 견주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걸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법을 10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또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걱정된다. 예, 어제 했으니까 그는 이야기는 예, 그것도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예, 우리 많은 그 국민들에게 예. 지금 부동산 문제로 특히 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로 그 괴롭히고 있으니까 예. 이래가지고 장수하겠는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 우린 장수를 바랄 뿐입니다. 예, 예. 황장수 소장님께서 장수를 바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으라.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도 모두 그리해라. 예. 그러면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바른 길로 걸어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뭔가 잡음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의료보험료도 안 냈다가 집이 예. 차압되고 또 아들은 뭐 여기저기서 뭐 일반 국민들도 못하는 혜택을 받아갖고는 지적이 나오면 또 눈을 빠득 뜨고 왜 그래 나한테 이러면서 달라들어요. 그 좀 눈 좀 깔아야 되겠더만. 그래서 예. 걱정이 된다는 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경을 읽으라. 제 주의 말씀을 떠나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좌파 우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하느님 그 극단적으로 이 하느님 판단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예. 하느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가톨릭 신자라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걸 하는 이유가 예. 가톨릭 신자래니까 성경은 비슷하니까 또 성경을 비춰봐서 예. 우리 문 대통령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알아본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아주 좀 흥미로운데요. 예. 동물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희 후보 때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겠다 하고 또 유기견도 입양해서 청와대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 곳곳에서 동물 학대가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동물보호법이 제정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어제는 보니까 개들 앞에서 개를 때려잡는 그런 개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아요.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인가? 저는 동물을 아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문 대통령이 무슨 개인지 뭔지를 받았다가 또 그걸 안 받는다고 돌려주고 뭐 그런 일은 혹시 없었나요? 뭐 그 톨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예. 청와대에. 예. 근데 그거 전번에 뭐 말썽 많은 그 저기 단체 거기서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이상 그 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뚝 사라졌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잘 있나 궁금을 해요. 한번 공개 좀 해보세요. 왜 공개를 안 해? 그래서 동물을 불쌍히 여겨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근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동물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람을 완전히 개 취급하잖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공정한 저울추와 완전한 되를 둬라. 그 쌀을 이렇게 쌀 때 한 대 두 대 할 때 그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완전 이중 잣대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내로를 안 부리고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수하겠냐는 거죠. 장수 못 하겠네. 그다음에 이제 7번 하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 말씀은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다음 이웃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느님은 공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완전히 개떡까지 알잖아요. 특히 서민 국민 80%는 아주 개떡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좀 걱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8번 다윗이 걸은 길들을 걸으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은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예.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은 국방을 열심히 허무시잖아요. 예. 부지런하셔요, 굉장히. 뵐 때 다 관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주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제 하느님 뭐 기독교 사상 뭡니까? 공산주의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 그냥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네. 예. 하느님이 싫어한 게 아니라 그놈이 이쪽을 싫어하니까. 그다음에 사형 집행 거부 같은 거 성경에서는 사형을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형을 집행해라. 그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은 사형을 집행해라입니다. 예.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다음에 동성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동성애 이거 그 뭐랄까 뭐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잖아요. 네. 동성 결혼 이것도 부추기고 이슬람 비호하는 것도 이것도 하느님 싫어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 문재인 뭐 성도님은 장수를 할 수 있을 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이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 탐욕을 미워하라. 탐욕스러운 거 이거 말할 필요 없죠. 탐욕스럽죠. 저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 이런 걸 참 사랑하시더만요. 엄청 탐욕스러우시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백성을 크게 학대하는 사람이다. 제가 대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멍청한 놈. 쉽게 말하면 그게 명철이 부족하다 이 말은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은 백성이 괴롭다는 거죠. 예. 아, 제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여기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약간 명철이 부족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10가지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비트윤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요약하면 이 딱 두 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은 뭐 이웃 사랑을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의 80%를 뭐 개떡으로 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지 말아야 되는데 수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회에 지금 진짜 약자들은 그야말로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앞장서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하는 것 보면은 등쳐먹는 것 같아요. 대통령 앞장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이 수탈을 하는 거예요. 수탈.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우리 문 대통령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저 내용을 하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을. 아주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는가. 그 백성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사고를 쳤는 거. 그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네, 많이 잊어먹었죠.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가끔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맞습니다. 제목만 읽어보자고요. 대형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뭐 이천 냉동 사고 화재, 제천 목욕탕, 밀양 요양병원, 무슨 낚시배 사고 났죠. 드루킹, 웅동학원,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상상인, 라임, 스타 모빌리티, 신라젠, 버닝썬, 우리들 병원 많아요. 그다음에 뭐 조국 정경심 아들 조민 허위 인턴 증명서 사건. 그런데 뭐 이번에 딸이 뭐 의사 됐다며? 한일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확실하게 맞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요. 제가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성윤 검사, 황희석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잊어버렸어요. 황희석 법무부에 뭐 국장 하던 친구 아닙니까? 윤규근 총경은 또 열심히 또 뭐 했죠. 거기 버닝썬 사건이었죠. 비트코인 이거 이제 그 뇌관이죠. 태양광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의 산하를 그냥 파헤쳐 가지고 지금 난리 났고. 김태우하고 신재민 폭로한 사람들. 군인사 서류 분실. 그거 청와대 행정관 젊은 30대 행정관이 들고 다니다가 육군 참모총장 불러내고 그러다가 잊어먹었죠. 옵티머스, 코링코, 디스커버리.
장하성님 동생이 한 게 디스커버리입니다. 아, 손혜원도 있고요. 작년 여름에는 내가 다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손혜원 동생 손혜원 씨가 그 저기 이 필리핀에서 네, 저기 죽었죠? 죽었어요. 네, 근데 의문의- 그게 자살인지 뭐 타살인지 예, 잘 타살 됐을 거라 봅니다. 타살. 예, 손석희 씨, 예, 또 그 어떤 아가씨하고 예. 서영교, 서영교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했던 하는 사람이죠. 예. 조국 딸 아들이 예,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아들 딸도 문제가 있죠. 예. 그 아까 그 성경적 장수법에 몇 번째 조항에 걸렸었죠. 노회찬 뇌물수령, 안희정 여기서 성추행, 박원순 성추행, 오거도이도 있습니다. 오거돈, 예. 예. 부동산 폭등 조장 이게 이제 제일 크죠. 네. 제일 크죠. 코로나. 코로나. 초기에 중국 국경을 막았어야 되는데 예. 개방해놓고 뭐 그때 뭐 중국하고는 뭐 형님이라고 그랬나요? 뭐 한 형제라고 그랬나요? 무슨 헛소리를 하셨잖아요. 예. 진단 키트 쇼, 지호형 봐주기 쇼, 진단 키트 쇼, 정치 방역, 그다음에 지금 백신, 요즘은 또 셀트리온 봐주기도 있습니다. 예. 또 의료 4대 악법. 예,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의대 4학년생들이 시험도 예. 못 치고 뭐 지금 난리 났지 어찌됐나요? 않습니까? 그래 이제 다시 시험 기회를 준다고 슬그머니 코로나 때 필요하니까 후퇴했죠. 지금 자영업자들 이제 다 파산했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확실하게 한 달 동안 딱 잡았으면 보름만 잡아도 되는데 문 다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고 해놓고서 그 모든 그 병균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파리채 들고 쫓아다니면 잡는 그런 식으로 했. 지금도 또 보면 그 이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지금도 여러 제끼가 뭐 시리아 사람, 이라크 사람이 한국에 다 퍼뜨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어떤 분이 얘기했더군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오기 파리들이 다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사람 파리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잡는다는 거죠. 잡아봤자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미친 사람이죠. 네. 간첩 윤희상하고 그 가가지고 또 너 나무를 심고 동백나무입니까? 아유 별 쇼를 다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군 병사들한테 휴대전화 소지를 허가해가지고 그리고 군대가 아닙니다. 뭐 아래 위가 다 폭삭 썩었어요. 당나라 예. 군대 돼버렸어요. 북한 삐라 살포 금지. 그 미국에 지금 청문회 2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5.18 법이 기본으로 악법인데 그걸 또 강화하는 악법을 2개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폄훼하면 뭐 비난하면 처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예.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전부 지금 헌법상의 기본권. 진정한 좌파라면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처벌 안 되는데 한 교수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잡아서 집어넣어서 형을 살리려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언어학자 노만 촘스키가 그 사람을 나는 엄청 역겨워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진정한 좌파예요. 지금 그 혹시 그 소장님께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18 법이 나오니까 네. 좌파 중에서 2사람이 네. 그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기억을 합니다. 예. 서강대에 있는 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철학과 교수님. 네, 철학과 교수하고 예. 광주 전남대에 예, 있는 예. 무슨 또 어떤 교수 한 분이 예. 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분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네, 그랬고 그다음에 그 탱크 저지 장애물을 다 철거했잖아요. 예, 의정부에. 그래서 지금 뭐 활짝 열어 제꼈죠. 예, 어서 옵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DMZ 초소의 예. 그 경비 초소도 철거하고 지뢰 철거하고 뭐 헬기 뜨거나 무슨 뭐 훈련하려면 전부 북한에다 신고해야 되고 예. 신고하는 군대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NLL 거기 호박섬을 뺏겠다고 지금 그렇죠. 제주 해협도 얼마나 열어 제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울산항에 지난번에 그 자동차로 물건을 잔뜩 실어 네, 실어갖고, 예. 뭘 줬는지 알 수 없고 예. 석유, 정제유, 석탄 밀반출. 예.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지금 제주, 평택, 인천, 서울에 지금 거점을 다 마련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정제유 떠나갔네. 북한에 이번에 USB를 또 그게 줬다며. 시끄럽고 예. 그러면서 이제 원전 지어주자까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신인균 교수가 얘기하는데 예. 이 USB를 주고 예. 2년 만에 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USB를 준 시간 후로 2년 만에 북한에서 발표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설계했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USB와 하이추진 잠수함 설계 사이에 이 연관 관계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무심을 해보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예.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분들이 그 일행이 얼마나 그 많은 나쁜 짓을 했는가 이걸 열거해봤는데 사실은 문재인 일당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진영에도 문제가 많아요. 네. 보수 문제 진해가 많은데 그 문재인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이 뭐 거짓말 잘하잖아요. 네. 거짓말 잘하는데 요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황교안, 홍준표, 김성태, 나경원, 주호영, 김정은 여기도 다 위선적이에요. 그럼요. 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 어벙해. 예. 그죠? 아주 사악하게 끝까지도 못 가면서 좀 모질하죠. 저 자들에 비해서요. 둘 다 위선적이고 그런데 얘들은 철저하게 머리도 잘 돌고 뭐 빠이빠이한데 이 사람 어벙하다는 거죠. 일 처리도 뭐 저기는 예. 진짜 쪽팔리는 국면이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쪽은 예. 쪽팔려도 안 죽잖아요. 그 뭐 저 이번에 노회찬 네. 죽고 그렇잖아요. 네, 다 그렇고. 여기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박원순도 그랬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니까 예. 반역적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엉거주춤 그런 그 심지어 보수가 집권할 때도 네. 저기 친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천안 광양에 예, 거기 막루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드도 안 설치하려고 계속 길을 끌고 미루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했죠. 그럴 게 그런데- 아니라 처음부터 딱 해서 밀어붙였어야죠. 그렇죠. 오랜 일 같으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 빠지는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데 그걸 그러냐고. 보수의 잘못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보수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또 이분들도 재벌 야합하고 기득권 중심이잖아요. 예. 이게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서로 요가지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부분은. 예.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 마구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과 저 사람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요. 네. 복지에 대해서 지금 돈 뿌리기 똑같잖아요. 똑같죠. 부동산 폭등, 이거 둘이 다 예. 이 사람들은 폭등을 조장하고 이 사람들은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주택 문제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데 어떻게 조금 편리하게 해줄까? 예. 월세를 사는데 불평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줄까? 그 머리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보수 미디어와 보수 시민 운동자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여기 좀 시간이 이제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각 항목마다 보수 미디어와 보수 시민 운동 지도자들이 취하는 자세들이 거의 유사해요. 예. 아니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거나 예. 모른 척하고 외면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하는 분은 우리 황장수 소장님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그 내용은 서포 15조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 소장님은 못해. 그게 의미예요. 거짓말 못해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아주 현실적이죠. 우리 이제 보수 시민 사회에서 그 안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에요. 예. 추상적이어 가지고 문재인을 아프게 하질 않아요. 예. 사람 때리기로 하면은 얼굴 여기까지만 가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황 소장님은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황 소장님은 또 그 민노총 전교조 이런 걸 해체를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있어서 재벌이나 기득권도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정하잖아요. 예, 인정하죠. 인정하고 예.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해외에 있는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돌아오면 땅이나 세금에서 도와주겠다는 도와주고 거잖아요. 상속세도 도와주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법인세도 닦여주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벌이나 기업 그 친화적이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서민의 권리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가장 많은 그 정책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싱가포르식 주택 700만 원이죠. 예.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파는 파는 건데. 거죠. 그게 예. 가장 이제 훌륭하시다. 우리 황 소장님 훌륭하시다. 그게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훌륭하시니까 아유, 그건 뭐 저기 강조하고 싶습니다. 별 말씀.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더 심플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수와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한 사람이 빠졌네요. 김영삼이도 있어요. 예, 예. 그것도 만친 나라를 장군, 망친 예, 중요한 인물이죠. 이명박과 그 일당도 나라를 망쳤고 상당히 부패했죠. 예. 박근혜와 그 일당 무능했죠. 무능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박근혜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박근혜는요 돈도 안 먹었고 돈이 안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막말로 조금 먹어도 돼요. 좀 먹고 유능한 게 낫죠. 예, 정권을 적들에게 뺏기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게 유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이 중요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하고 우리 박근혜는 돈을 안 먹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돈 안 먹고 정권 뺏긴 사람이 제일 멍청한 제일 사람이죠. 멍청한 거죠. 제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재벌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이제 서민을 착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시제 중간에 서서 뭐 개혁하는 척 쇼를 하면서 온갖 이 기득권을 위한 담합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예. 본부. 예. 여시제. 그러니까 여시제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제 딥스테이트예요. 딥스테이트. 그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 등 뉴미디어, 아주 미디어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보수 시민사회의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 왜? 이 사람들이 이 부패한 사람들을 계속 빨아대기만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시민운동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탄핵 무효, 뭐 선거 부정을 하고 있는데 뭐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뭐 해도 좋은데 선거 부정해도 부정이 있다고 말해도 좋은데 중요한 핵심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다 감춰버리고 그거에 찬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네. 대중들을 몰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금 3년 지났나요? 3년 반 됐나요? 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4년이 다 됐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를 예. 바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 책에도 다 있고 평소에도 뭐 말씀을 뭐 수도 없이 하셨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안 된다. 경제를 발전해야 된다.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된다. 부조리 척결해야 된다.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이렇게 좀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특별히 문화가 단정해야 된다. 문화가 단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뭘 강조할 수가 있지만 약간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수 시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요거 한 개만 얘기해요. 요거 한 개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해야죠. 왜냐,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이죠. 예, 그 이상의 부분. 기본.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폐가 아플 수도 있고 동시에 심장도 아프고 간도 아프고 뭐 대장도 아프고 여러 가지 심장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아플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플 수가 있는데 우리 보수 시민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은 국가 안보만 얘기를 해요. 국가 안보만 얘기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재인의 목에 이게 칼이 닿기까지는 안 해요. 항상 얼굴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엊그저께 조우석 평론가께서 문재인의 집안 내력 이걸 폭로한 거 이것은 좀 쇼킹한 거죠. 그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무슨 말씀이 있겠지만 약간 문제 제기는 아주 쇼킹한 거죠. 약간 여러 가지들을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이제 이런 뭐 국가안보, 정치, 공무원, 경제발전, 부정부패, 부조리, 적결, 서민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 사실은 황 소장님께서 쓰신 책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책에 나와 있는데 저 맨 마지막에 한 개만 저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가 단정해야 된다. 문화가 단정해야 된다.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와 인터넷에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의견이 다른 분이 많이 있겠는데 K-팝이라고 있잖아요. K-팝은 한국의 대표 문화가 아니다. 저도 대표 문화가 아니고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국가의 공무원도 뭐 이걸 갖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그런 문화인 것처럼 막 그렇게 거기에는 어떤 깊이나 진짜 예술적인 부분은 없죠. 그냥 노래로 치면 유행가일 뿐인 것이에요. 사회적인 범죄 행위, 뭐 예를 종교 집단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의 그런 그 본질, 신앙의 자유는 훼손하면 안 되지만 이것이 범죄로 흐를 때는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랄지 뭐 JS랄지 많거든요. 일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박민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또 뵙겠습니다. 조만간에요. 박 박사님 훌륭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